안녕하세요. 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관제인 연수에서 나온 이만덕 변호사님이 강의한 사례 중에 15번 상속재산 관련 형식적 경매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한 건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망류모 씨는 처정모 씨와 자류 자 두 명을 상속인으로 두고 2015년 3월 5일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인 자녀 두 명은 2015년 7월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 느단 3416 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만 상속한 겁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어요. 결국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망인이 있었고 배우자만 한정승인했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 쓰이는 방법이죠. 어떤 다 포기해버리면 이순이 뭐 부모 형제한테 넘어가니까 가족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싸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배우자가 한정승인하고 자녀 두 명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 당시 망인이 적극 재산은 부산시 해운대구의 반여동에 도로가 247제곱미터 외 8필지에 공시가액 5억 3,700만 원 상당히 있었으나 소극 재산은, 그러니까 빚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7명에 대해 약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이 있었습니다. 결론 정해보면 망인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해운대구 및 뭐 동래구도 있습니다. 8필지 총 5억 3천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요. 빚은 30억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3번. 그래서 서울해상법원은 2016년,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7월 14일 채무자 망인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제인으로 변호사 이 변호사님을 선임했습니다. 망인은 2007년, 그러니까 이제 사망 전 10월 22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성유 씨를 류 씨로 정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동구는 2008년 1월 24일 성유를 류로 정정 처리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문제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 뭐 두음법칙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버들유자 아시죠? 버들유자 이게 류씨로 정정됐죠. 류씨라고 하죠. 옛날 뭐 유성룡, 류시원 그렇죠? 풍산유씨.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망류모 씨의 별지 파산 선고 기입 등기 촉탁물 대상 중 3번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명장동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명장동에 있는 도로, 다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아파트, 한사랑 아파트의 소유자가 정전된 류모 씨가 아닌 그냥 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3, 4, 5, 6, 7. 3, 4, 5, 6, 7. 3, 4, 5, 6, 7. 5필지는 유씨로 되어 있었던 거죠. 6. 이에 관제인은 파산선고 기입 등기 촉탁물 대상물 3, 4, 5, 6, 7, 8의 소유자 유씨를 소유자 리을로 직권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후 파산선고 기입 등기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이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아래와 같이 8건에 대해 신청인이 이제 정모 씨는 배우자죠. 정모 씨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받은 후 재판부의 허가를 얻었고 신청인 정모 씨가 성납한 비용으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그렇죠. 이제 형식적 경매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게 8필지를 다 하면 몇백만 원 들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번호가 이제 다 독립적으로 했네요. 2019 타경 8417, 19 타경 8400, 19 타경 10261 해서 8개 번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로, 반여동에 있는 답, 논, 온천동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명장동에 있는 도로, 명장동에 있는 또 다른 도로, 명장동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온천동에 있는 한사랑 아파트 1호, 2호. 여기까지 보면 이제 평범하죠.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도로 247m 제곱미터에 대해 형식적 경매로 매각된 후 배당길에서 서울보증보험회사는 근저당권자 양모 씨를 상대로, 이게 95년 8월 7일 날 설정되어 있는 양모 씨를 상대로 배당 이의를 한 후 배당급 출급 청구권 양도 통지 청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2021 가단 땡땡땡땡. 이를 통해 양모 씨에게 배당된 금액이 파산관제인에게 배당되었고, 이게 왜 그랬냐면 양모 씨에 대한 근저당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 2016년이에요. 이 사건 당시에 10년 넘었죠. 그러면 근저당권,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면 부종성으로 근저당권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배당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모 씨에게 배당된 금액이 관제인에게 배당되었고, 파산 관제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배당표 경정 신청을 한 후 파산재단에 금 7,200만 원을 편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사랑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또 경매를 신청했는데, 파산관제인이 부산지방법원 경매기에 확인한 바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배당길에서 당해세를 제외한 금 2,625만 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 이모 씨에게 배당할 예정이라고. 이모 씨도 95년 7월 25일 날 근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이에 관제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유모 씨에 대한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 조회 신청을 한 결과 5건의 민사소송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제인이 5건의 사건에 대한 원픽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이모 씨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이모 씨에 대한 당사자 소송은 없었습니다. 이에 관제인이 부산지방법원 경매기에 확인한 바로도 근저당권자인 이모 씨가 경매법원에 별도의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모 씨 근저당권부 채권은 2005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2005년 7월 26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금 이제 2016년이죠. 이에 관제인은 2021년 7월 29일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근저당권자 이모 씨에게 배당될 금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파산 203단독이 허가를 얻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파산관제인은 2021년 7월 부산지방법원에 이모 씨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 2021 가단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파산재단에 2,600만 원 정도를 편입하였습니다. 주문은 이겁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타경 땡땡땡땡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년 7월 29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 그러니까 관제인이죠. 원고에게 2,625만 7,276원을 배당한 것으로 경정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재단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편입되었으나 이 중 1,200만 원은 신청인 정모 씨가 파산관제인과 이행합격서를 체결한 후 형식적 경매 신청으로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경매 절차 후 파산재단에 송금되었기에 수집재단 액수에서 제외하였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래 신청한 비용은 줘야 되겠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사건에서 마찬가지지만 그 경매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의 어떤 지위도 승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압류나 이런. 그래서 뭐 가압류권자 남으면은 다 관제인한테 주는데,
근저당권자는 관제인한테 안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 중에 간혹 10년 이상 남아있는 채로 배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배당이죠. 뭐 배당된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원인 서류 내지 혹은 뭐 판결 이런 거를 갖다 줘야죠. 경매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상 명백하게 1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도 소송 조회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소송 조회는 신청 대리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 관제인도 그 회생법원에 가면 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변호사님 통해서 알았는데 그 회생법원에다가 파산 관제인 자격으로 누구누구 채무자 누구누구 대한 소송 조회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망인의 소송이니까 그 신청인 그러니까 상속재산 한정 승인 배우자를 시켜서 소송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관제인이 직접 소송 조회를 해봤더니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아무런 소송 제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효가 소멸됐다는 걸 확인하고 파산재단에 편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상속재산 파산에서 10년 지난 채로 저도 지금 강릉에 이제 논이 3,000평인가? 1,000평인가요? 3,000제곱미터 1,000평? 한 1,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많을 때는 그 당시에는 바닷가 근처고 뭐 풍광이 좋아서 3억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10만 원 정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1억 정도 될까 말까 한데 맹질에서 지금 뭐 한 7, 8천에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근저당권자가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저당권자가 한 명은 뭐 미국으로 이민 가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찾을 뭐 임의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서 말소했습니다. 말소한 다음에 등기를 치고 지금 이제 매각을 시도 중입니다. 이렇듯 간혹 상속재산 파산, 물론 생전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지난 근저당권이 그대로 있는 거는 결국은 근저당권이 부종성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채권 시효 소멸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선입견은 아니고요. 말소될 운명이고 다만 그 전제로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소송 조회를 해서 혹시 뭐 이행소송이라든가 금전 지급에 대한 소송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판결이 있으면 부종성이 적용이 안 돼서 소멸되지 않죠. 아무튼 근저당권 소멸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